제가 사실은 소개 거창하게 받았지만 경동시장의 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꽤 오래 했었죠. 2003년도부터 한 8년 하다가 제가 이제 날개병원이라고 그래서 날개병원 하면 뭐 어디 생각나세요? 날개 아니 부위가 날개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악 로타리로 갔는데 다행히 이제 저도 옮길 때 동대문구에 있고 싶어가지고 거기 한 대만 건너면 성북구잖아요. 동대문구에 있으려고 그 밑에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어르신들 자주 뵈고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도 아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도 강의했었는데 그때도 아는 분들 많아가지고 되게 반가웠는데 오늘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의료고 그다음에 정형외과이기 때문에 어깨 쪽, 무릎 쪽 중에서 이제 어깨를 오늘은 강의해드리고 연세 많으시면은 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려서 본인들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본인이 아프실 때 잘 챙기시고 미리 예방해서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드리고 재밌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아까 받았고요. 저희 병원은 주로 이제 정형외과이기 때문에 어깨, 무릎 주로 하고 어깨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깨, 이제 목차는 이제 이런 순서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어깨 아픈 분들도 많아지셔가지고 허리 하면 디스크, 뭐 무릎 하면 인공관절한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어깨 쪽에서도 오십견이니 뭐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환자분이 두 분이 계신데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분이 어깨 아프신 분 같아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수결로 2번이네. 2번이 맞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환자들 올 때 어깨가 아파하고 오는데 여기를 이게 날개 쪽지 위쪽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어깨 아픈 분들은 여기를 잡더라고요. 여기 아프신 분들은 목 아프신 분이에요. 목 아프신 분. 목 디스크 주로. 뭐 사실은 목 디스크도 어깨 쪽으로 아픕니다. 근데 이제 목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되게 이제 목이랑 가깝게 이렇게 짚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깨는 목과 상관없이 팔 들어올리기 힘들고 머리 빗기 힘들고 하시니까 아이고 여기가 아프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우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오시면은 어깨 아프신 분들 딱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분이 오늘 어깨가 아파서 오셨구나 하는데 이제 어깨병 하면은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뭐죠? 오십견입니다. 오십견. 이거는 그 동네 아줌마부터 애들까지 다 아는 병명인데 오십견이 정확하게 뭔지 아시는 분들이 또 흔치가 않아요. 그냥 어깨 아프면 다 오십견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어깨 아프다고 하면 제일 무서운 게 오십견인 줄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십견인가요? 그래서 오십견은 아니고 이 회전근개가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드리면 오십견이 아니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로 이제 오십견은 사실은 이게 원래 의사들이 얘기하는 이제 의료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러면 오십견이면 내가 지금 나이가 7순이고 환갑이 넘었는데 오십견이 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오십견을 한번 앓게 되면 나 얼마 전에 작년에 오십견 앓았는데 또 아프네 이거 오십견인가 아닌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어깨 아프다고 그러면 다 오십견은 아닙니다. 오십견도 있지만 다른 병도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오십견일 뿐인데 이렇게 오십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과연 오십견이 뭔가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오십견이 얘기하는 분마다 들어보면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대충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넓게 그냥 넓은 의미로 어깨 아프면 다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안에 뼈 부러지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깨 아프면 다 오십견.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오십견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짜 오십견은 동결견이라고 그래가지고 어깨 굳으신 분 있죠.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분. 내가 올리려고 하는데도 안 올라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을 좁은 의미로 실제로 오십견.
그 동결견이라고 그럽니다. 동결됐다는 거는 굳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로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오십견은 넓은 의미로 어깨 아픈 거 다 부르는 오십견 말고 어깨가 굳어진 분, 동결견이라는 거에 대한 오십견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오십견은 어깨를 이제 싸고 있는 관절 막이 있는데 여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늘러붙어서 어깨가 안 올라가는 거를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십견이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한 100명, 인구 100명당 한 50에서 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여성분,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오십견이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뇨 계신 분들도 오십견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또 퀴즈 하나 있는데 오십견은 저절로 낫는다. 예, 이게 반반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답이 좀 애매한 세모입니다. 오십견이 저절로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절로 낫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십견은 사실은 나이 50대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뭐 30대도 생기고 70대도 생기죠. 그 이유는 어깨가 염증 생겨서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염증 생기고 굳어지는 게 사실 나이에 딱 정해진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되게 5, 60대에 많으니까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십견이 실제로는 한 1, 2년까지 아프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사람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팔이 굳어가지고 더 안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오십견인 분들 보시면은 팔 만세, 여기 만세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들. 여기 다 올라가시네. 예. 한번 내려보시고, 예. 팔을 만세 딱 시켰는데 환자분이 이쪽 팔은 올라갔죠. 이쪽 팔처럼 안 올라가는 분이 계세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열중쇼를 딱 시켜보시면은 열중쇼 딱 했을 때 팔이, 이분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한 가슴, 등 뒤쪽까지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엉치밖에 안 가, 엉치밖에. 예. 이런 게 특징적인 오십견 증상입니다. 그래서 만세가 잘 안 되고 열중쇼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 보면 어깨가 밤에 잘 때 특히 더 아파요. 밤에. 낮에는 잘 모르시는데 밤에 잘 때 누우면 아프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픈 쪽으로 눕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뒷주머니에서 뭐 꺼낼 때거나, 여자분들은 특히 이제 머리 빗거나 머리 감으실 때 아프시죠. 팔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십견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집에서 이제 찜질도 하고 계시다가 이제 병원에 오십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요새 여러 가지 초음파나 MRI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오십견은 이 여러 가지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분들을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끊어지거나 부러진 건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이제 팔이 굳어 있는 거죠.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냐? 오십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가치유가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꾸준하게 운동하고 스트레칭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만세되는 운동을 자꾸 하시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병원 와서 이제 약도 드시고 주사 맞고 하시는데, 이게 오십견이 오래 굳어지다 보면 팔에 힘이 떨어져요. 팔을 잘 못 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 꼭 하시는 거가 잘 되고 나면은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술 안 하고 낫는 이런 치료들이, 이런 스트레칭들이 있고요. 주사 치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열에 한두 분은 그런 걸로 안 낫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원에 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 했는데 안 낫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요새는 이제 레이저 치료, 이제 내시경 치료입니다. 내시경 치료를 해요. 어깨에다가 요새는 째지 않고 구멍만 이렇게 어깨에다 한 두세 개 내가지고 내시경을 넣어서 안에 염증을 걷어내고 하면 팔이 저절로 잘 올라갑니다. 그런 치료도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수술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하시는데 한 3개월 이상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와서 진료 받으셔가지고 이런 내시경 치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술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만세보는 만세가 안 되고 열중쇼 이거 엉치밖에 안 가요. 화장실 가시기 되게 불편하고 옷 갈아입을 때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만세가 잘 되고 열중쇼도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 저런 것들이 아주 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 와서 고치게 되는데, 이게 평소에 본인이 이제 오십견이 안 생기게 이제 관리하시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스트레칭 하는 방법인데, 스트레칭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팔을 이렇게 쭉쭉쭉 뻗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4가지 팔을 이렇게 드는 거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게 여기는 어르신분들 이제 별로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혼자도 잘 올라가잖아요. 팔이 안 올라갈 때는 반대쪽 팔로 이렇게 쭉 올려주시는 거, 예, 좋으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당겨 모아 보세요. 이렇게 반대로 당겨 모으는 거, 예. 요게 이제 내전이어서 팔 모으기 운동입니다. 그거 하시고, 또 하나 이렇게 깍지껴서 쭉 벌리는 거. 예. 지금 한번 쭉 펴보세요. 졸리신 분도 계시죠, 벌써. 쭉 한번 펴보세요. 예. 이게 스트레칭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중쇼 하는 거. 열중쇼는 이제 되는 한도까지 바짝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게 아까 뭐 올리고, 모으고, 당기고, 벌리고 하는 거. 이 4가지가 스트레칭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잘 하셔도 오십견의 한 80-90%는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걸 스트레칭 잘 해주시면은 오십견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 말고 조금 큰 병들이 있어요, 어깨도. 오십견이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술도 치료할 수 있고, 되게 열에 9분들은 8-9분들은 잘 낫는데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한번 와보셔야 되죠. 그게 왜 병원에 와보셔야 되냐면, 오십견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구별해야 될 병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게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요새 많이 좀 유명해졌더라고요. 충돌증후군. 그 다음에 개는 개인데 이게 멍멍개가 아니라 회장근개 파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석회도 들어보셨죠? 석회와 건염이라고 있어요. 요거 한 3가지 정도가 이 오십견하고 틀리게 잘 안 낫는 건데 구별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오십견 환자 하는 분들 중에 한 반수는 요런 병들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계셔야지, 아, 내가 단순 오십견이 아니고 요런 다른 특이한 병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깨에 대해서 이제 회전근개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좀 어렵죠? 이 말이 개라는 게 이게 덮개라는 뜻으로 이렇게 개자를 쓰는데, 어깨 힘줄이 이렇게 360도 회전해서 사방에서 붙어 있다고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힘줄이 우리가 팔을 이렇게 만세하다 보면 올릴 때 아프던 분들이 이유가, 팔을 내리고 있을 때는 덜 아픈데 팔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어깨는 이제 구조 자체가 이렇게 천정뼈가 있고 밑에서 팔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리고 있을 때는 좀 덜 아픈데 팔 이렇게 올라가면은 윗뼈하고 충돌이 되면서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돌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요 뼈하고 뼈 사이에 힘줄이 껴 있는데 여기에 자꾸 충돌되다 보면 요 힘줄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고 찢어져요. 이게 맷돌 사이에 천 놓고 갈아대는 거랑 비슷합니다. 끊어지게 되면 그게 파열됐다. 부분적으로 파열되기도 하고, 심해지면 이게 완전 파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끊어져요. 뼈하고 뼈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건 심한 병이죠. 단순 오십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근데 이 회전근개 파열은 이게 어디 갑자기 확 다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연세가 들면 생깁니다. 우리가 안타깝지만 허리도 연세가 들면 디스크 생기잖아요. 협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릎은 오래 쓰시다 보면은 연골이 닳습니다. 근데 어깨는 연골이나 디스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힘줄이 닳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파열되고 닳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다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래 쓰시다 보니까 닳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 바꿔 말하면 누구나 다 조금씩은 생긴다는 얘기죠. 어머니 얼굴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허해지는 거랑 비슷하게 힘줄도 이런 식으로 닳아지는데, 그래서 이 어떤 연구는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의 반수가 이런 힘줄이 좀 닳아진 분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닳아지게 되면 힘줄이, 말 그대로 힘줄이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힘줄은 어느 정도 이상 파열되게 되면 더 지가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증후군이라는 게 요 뼈하고 뼈 사이에서 힘줄이 이렇게 충돌되면서 생긴다. 그래서 충돌증후군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 이게 크게
운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도 생기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아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증상은 오십견이랑 비슷합니다. 어쨌든 어깨 증상은 대개가 팔을 올릴 때 아픈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밤에 잘 때 아프고, 어떤 사람 팔 움직일 때 뻐거뻐거 소리 나는 분들 계세요. 느낌이 덜거덕거리는 소리. 팔이 힘줄이 찢어진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나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 증후군도 오십견과 마찬가지로 40, 50대 중년층에서 많이 나온다고 이제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오십견도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충돌 증후군 어떻게 치료하냐? 충돌 증후군도 대개는 힘줄이 찢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수술적으로 약 먹거나 스트레칭으로 가능은 한데, 이게 심한 사람은 이것도 역시 요새는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죠. 내시경으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줄이 닳아진 거를, 이렇게 찢어진 거를 다듬어 내주고 뼈가 충돌되는 거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런 예가 있고요. 요거 뭐 자세한 거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이 어깨 중에 제일 심한 병이 여기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겁니다. 충돌 증후군을 말씀드린 거는 충돌되다 보면, 충돌 증후니까 이거 찢어지기 직전을 충돌 증후라 얘기하는 거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이렇게 충돌되다 보니까 찢어진 겁니다. 드디어 이게 찢어지면은 이때는 증상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이제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퇴행성 변화에서 생기고, 힘줄은 일단 찢어지게 되면은 이 팔 무게 힘이 땡기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점점 더 늘어나지고 찢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 회전근개 파열 증상도 여러 가지 통증이 이렇게 유발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힘줄이 찢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힘줄이 작용을 못하는 거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어떤 사람은 팔 이렇게 번쩍 드는데 팔을 내가 들다가 나보세요 하면 지가 힘이 툭 떨어져요. 이거는 오십견하고 조금 틀리죠. 오십견은 굳어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는데, 얘는 팔을 올려놓고 본인이 힘이 없어서 들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심한 분들은 힘줄이 이제 많이 찢어진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힘줄 파열을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방치하면 안 돼요. 오십견은 아까 얘기했지만 열에 8, 9은 놔둬도 저절로 좋아지고 스트레칭만 하셔도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내가 스트레칭 하거나 약 먹거나 주사 맞아도 좋아지질 않습니다. 힘줄이 한번 찢어졌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게 되면 힘줄의 파열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린 대로 힘줄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팔을 드는 힘, 근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수술해도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파열이 됐다는 걸 알게 되면은 가능한 빨리 수술해서 찢어졌으니까 이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약 먹고 물리 치료하는 거는 통증은 조절이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붙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사나 이렇게 운동치를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됐으니 어떻게 돼? 꼬매주고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붙여주는 거를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최근에 마찬가지로 내시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째거나 그러진 않고 직접적으로 이제 꼬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 레이저를 보면서 이렇게 찢어진 걸 이제 꼬매게 되는 겁니다. 요새는 어머니들 줄기세포 얘기 들어보셨죠? 줄기세포라는 거. 줄기세포가 뭡니까? 줄기세포는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을 재생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경이나 그다음에 연골이 닳아진 사람이 재생이 안 되는데, 그거를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걔가 줄기세포가 연골도 되고 신경도 돼서 자라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힘줄을 꼬매주는데, 힘줄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힘줄이 자라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잘 어렵기 때문에 요새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줄기세포는 대개 골반에서 뽑아요. 골수에서 이제 피가 고여 있잖아요. 거기서 줄기세포를 채취해가지고 이 힘줄을 꼬맨 데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재생이 잘 돼서 봉합이 잘 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수술하게 되면 힘줄을 꼬매고 거기다가 본인 골수에서 주사기로 뽑아서, 거기는 이제 뭐 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해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보면 62세 여성인데
어깨를 많이 쓰는 이제 식당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어깨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무거운 걸 자주 들고 팔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계속 무거운 줄 어느 순간 뚝 하는 느낌이 났다고 해요. 그게 이제 힘줄이 파열이 조금 더 진행될 때 이제 뚝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와서 봤더니 힘줄이 파열이 많이 되셔가지고 이런 수술, 내시경 수술을 하고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잘 완치가 된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이런 거 차고 다니면 혹시 보셨나요?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보셨어요? 이거 환자들이 하고 다니는 건데 어깨 수술하면 되게 이렇게 보조기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팔이 힘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떨구면은 힘줄이 찢어지겠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수술하게 되면 요거를 한 달 하시다가 이렇게 재활 치료하시고 고무 밴드로 근력 운동 하시면서 재활하면은 잘 완치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병 남아서 석회성. 이제 지금 한 20분, 30분 전에 좀 졸리시죠? 이제 스트레칭 한번 다시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만세 한번 해보세요. 만세. 만세. 네. 네, 딸 내리시고. 네, 꽉지 한번 껴보세요. 꽉지. 꽉지에서 머리 뒤로 해서 쫙 한번 펴보세요. 네. 이렇게 해야지 어깨가 병이 안 생깁니다. 이게 오십견 예방하는 거예요. 자, 한번 내리시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들이 얘기할 때 어깨 아프다면 오십견처럼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석회 꼈다고 그래서 석회. 석회가 뭐예요? 돌 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석회가 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머니도 석회가 꼈어요? 아니, 어떤 검사하니까. 그렇지. 어떤 분들 석회 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석회가 어머니 말씀대로 어떤 분은 있어도 별로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겁나게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석회와 건염인데 사실은 이제 엑스레이를 여기 계신 분들 어깨 찍어 보면은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도 석회 조금씩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가 있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예. 석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좀 약물을 치료하라고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약 먹고 물리치료 뭐 이런 것만 잘 해도 증상이 없으면은 별 문제 없이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좀 크거나 얘가 갑자기 염증 반응 일으키면은 갑자기 아파가지고 어깨병 중에서 특이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떼굴떼굴 굴르면서 나 응급실 실려가는 분들이 이 석회가 있는 석회와 건염이란 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석회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조금 있는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석회라는 게 우리 흔히 알기로는 돌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면은 석회가 보여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힘줄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초음파니 MRI 이런 검사를 하는데 어깨는 석회는 이렇게 보면 여기 허연 거 보이죠? 보이세요, 어머니? 네. 예. 요거 밑에는 요거 뼈인 거 아시죠? 엑스레이는 원래 뭐가 보여요? 뼈만 보여요, 뼈만. 우리가 손가락 뼈, 발가락 뼈 보이잖아요. 근데 석회라는 게 엑스레이 뭐가 떡하니 나오네. 이게 왜 보이겠습니까? 뼈랑 같은 성분이니까 보여요. 예, 요 허연 거. 뼈는 원래 칼슘이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회도 칼슘 덩어리인 거죠. 칼슘 덩어리. 근데 문제는 이게 어깨 힘줄에 껴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말은 돌덩이 하는데 석회 힘줄 속에 껴 있어가지고 얘가 처음에는 치약 같기도 하고 우리가 수술할 때 빼보면 치약 같기도 하고 분필가루 같기도 해요. 아주 뭐 돌덩어리는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하냐? 충격파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딱딱딱 때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진 사람은 그런 치료를 좀 먼저 합니다. 어깨에 대고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딱딱딱딱 치게 되면은 충격으로 의해서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돌이 깨진다고 하는데 이제 깨진다기보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요만했던 게 점점 좀 작아져요. 작아지는 이제 충격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충격파라도 안 깨져요. 그런 분들이 내시경 수술하게 돼. 여기 보시면 치약 같아요. 치약 보이죠? 허연 거 이렇게 허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거를 사이즈가 크고 아주 통증이 아주 심한 분들은 응급실 실려갈 분들도 친한 분들은 이렇게 석회를 내시경으로 이렇게 제거해요. 이게 빨아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있던 게 바로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증상도 바로 좋아지고 재발도 안 하고 팔을 정상적으로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깨병에 대해서 대표적인 건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죠? 오십견, 그 다음에 충돌증후군, 그 다음에 제일 안 심한 게 회전근개 힘줄 파열, 마지막으로 석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병이 어머니들 뭐 다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예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어깨병이 안 생기게. 무릎이나 허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깨는 어떻게 써야 되냐? 팔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충돌이 많이 되는데, 일단 나쁜 습관을 보면은 이게 여러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애기 보다가 어깨 아파서 오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애기를 안을 때 이렇게 뭐 번쩍번쩍 이제 들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걸 너무 자주 해서 애를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앞으로 벌려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사실은 몸에다 좀 바짝 붙이고 이렇게 무거운 걸 들면 좋은데 이렇게 붕 떠서 들고 계시는 거는 어깨에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찬장 같은 데 높은 데서 물건 꺼내시잖아요. 위에서 자꾸 꺼내는 것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팔이 좀 안 좋으시면 물건들을 좀 가까운데 낮은 데다 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위에다 놓게 되는데 위에 걸 자꾸 빼다 보면서 아파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거운 걸 이렇게 자주 드는 습관들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번쩍번쩍 드는 것들이 안 좋은 거고요. 이렇게 몸에 가깝게 물건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으면 좀 가깝게 몸에 붙이고 드시는 게 어깨는 좋은 거죠. 그리고 운전하거나 앉는 자세도 이렇게 꾸부정하는 것 자체가 허리에도 안 좋지만 어깨에도 이 충돌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 자세를 잘 피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어깨에 좋은 생활 습관이 뭐가 있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스트레칭인데, 아까 얘기한 것들입니다. 제일 쉬운 게 이제 허리를 구부리셔서 이게 추 돌리고, 이게 허공에다 대고 추 돌리는 시계추 운동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팔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벌리는 거, 아까처럼 당기는 거, 이런 동작들을 자주 해주시는 것만으로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 하게 되면 스트레칭 운동하고 한 가지 더, 회전근개 힘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게 근력 강화 운동인데, 그게 이런 고무 밴드 운동하는 겁니다. 팔이 다 올라가시는 분들은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마무리 동작으로 가볍게 밴드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벼운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힘줄이 강화돼요. 제가 이따 가실 때 저 고무 밴드 운동하는 거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걸로 잡아 당기는 운동 하시면은 예방이 됩니다. 내가 갑자기 뭔가 무거운 걸 갑자기 들었을 때도 원래 힘줄이 강한 사람은 충격이 좀 덜 가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강화시키면은 어깨를 보호할 수 있는 힘줄이 강화되기 때문에 뭐 오십견이라든지 회전근개 힘줄 파열되는 거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 우리가 어깨하면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 이제 오십견이라는 병이 있는데, 대부분 그거가 많지만 이게 어깨 내가 치료를 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근력 운동 하는데도 안 낫는다 그러면은 힘줄 파열이 있다, 이런 거를 한 번은 의심해 보시고 진료를 한번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몇 가지 보여드린 이거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하는 거, 그런 것만 잘 하셔도, 생활 속에서 실천만 잘 하셔도 어깨병 한 80~90%는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어딜 갑니까? 병원에 가야죠. 어느 병? 네. 선생님 계신. 네, 날개가 그 날개예요, 어깨. 그런 분들 오시라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 잘 하시고 그걸로도 좋아지지 않으면은 저 같은 이게 병원한테 와서 한 번씩 진짜 해보시면 초기에 미리미리 예방하시면은 간단한 치료로 나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방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오늘 들으신 거를 알고 계셔야지 자기가 그거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모르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모르고 그냥 방치하게 되니까 이런 원인들을 잘 알고 계시면은 원인 치료하시면서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아픈 허리, 무릎, 그 다음에 어깨. 요새 어깨 환자들이 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연세도 오래 사시고 그 다음에 활동도 많고, 저 어떤 분은 팔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어깨를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뭐 어깨로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일하고 그러시면 안 될 텐데 뭘 일하시려고 그랬더니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취미가 스포츠 댄스를 하죠. 스포츠 댄스.
댄서 이게 팔을 올리고 하시나 봐요. 자기는 그거를 꼭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우울증 걸린대. 예,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고쳐드렸더니 지금도 이렇게 돌리고 다니십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집에만 계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씩 고치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병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시면은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잘 활동하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예, 어머니들 뭐 실제로 아프신 예,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제가 어깨 아프시다는 분 오시는 분들 보면 직업이 대략 많이 봤으니까 직업군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운전 많이 하시면 운전기사분들 어깨 많고 그다음에 미용사 하시는 분들도 어깨 아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깨 아픈 자세가 공중에 살짝 이렇게 떠 있으면서 뭐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깨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운전 많이 하는 것도 아플 때 그다음에 어깨 힘줄이 약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자극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운전하시기 전에 강화 운동, 아까 얘기한 운동들을 미리 많이 해주시면 예방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들 수영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쿠아가 이제 허리 무릎에 좋잖아요. 물속에 사니까 체중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어깨 환자는 수영하면 더 아파요. 응? 그러니까 물속에서 걷는 거는 괜찮은데 수영할 때 팔 저어야 되잖아요. 저병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아프실 때는 팔도 아픈 데다가 물을 젓는 게 부하가 상당히 많이 가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수영할 때 이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수영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냥 아쿠아처럼 걷는 걸 하시든지 자유형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깨가 좀 치료가 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죠. 예. 네, 질문? 예. 끝났. 예. 예. 네. 그렇죠. 안 올라가는 것도 아까 얘기한 스트레칭 있잖아요. 내가 팔을 이렇게 아까 올렸어. 이게 지금은 다 올라가시잖아요. 좀 덜 올라가요. 이런 경우도 일단 본인이 스스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려줘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쭉 해보셔서 그걸로도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제 따뜻한 찜질하거나 목욕탕 가서 푹 담궈서 하면 그걸로 되면은 되는 거고 그렇게도 안 되면 한번 와보셔야죠. 어머니 질문? 네. 예. 난 목에서 큰걸 지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뒤집근에 아프진 않아요. 예.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머리 뒤쪽도 아프죠. 그 이유가 목을 싸고 있는 근육이 머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돼서 같이 아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목을 치료하면 같이 좋아집니다. 예.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예. 어깨, 팔 다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목 디스크에 나오는 신경이 어깨로 해서 팔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아파요. 그럼 그거는 목 디스크도 같이 치료하셔야